네, 이번 시간에는요, 누크 스튜디오의 프리퍼런스 기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프리퍼런스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Shift S 또는 컨트롤 콤마키, 맥킨토시 OS 10 같은 경우는 커맨드 콤마키를 누르면 단축키가 나오는데요. 이 프리퍼런스 창 같은 경우는 누크 스튜디오 프리퍼런스 창은 누크 스튜디오 버전하고요. 그러니까 누크 버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히어로하고 누크 X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여기 프리퍼런스가 약간 더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누크에 있던 상세한 많은 설정들이 약간 좀 삭제되어 있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프리퍼런스를 이번 시간에 좀 디테일 있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 전체적인 거를 다 설명하려면은 전체적인 그 돌아가는 원리를 다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전체적인 거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 시간도 부족하고 좀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이브라든가 아니면 캐시 그리고 로컬라이징 그리고 뭐 이렇게 타임 코드라든가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옵션들을 파일 핸들링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옵션들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퍼런스의 단축키는 제가 Shift S 또는 컨트롤 콤마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그래서 메뉴에 가시면요. 메뉴에서는 자 에딧 여기 있군요. 자 요렇게 OS 10 같은 경우는 이 메뉴에 있고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에디트에 아마 프리퍼런스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단축키가 나와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가장 처음에는 세이브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First Project Also Save After라고 나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요, 타임라인의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타임라인하고 누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고요. 메뉴를 보시더라도 파일에 보시면은 세이브 여기도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요, 이 타임라인 프로젝트고요. 만약에 우리가 합성을 하면은 그거는 컴프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픈 프로젝트 관련되어 있는 거, 세이브 프로젝트 관련되어 있는 게 있고요. 여기가 오픈 컴프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위쪽 영역이 히어로의 영역이고 아래쪽의 영역이 누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되어져 있는데 그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보시면요. 포스트 프로젝트 오토 세이브 애프터 같은 경우는 얘는 타임라인이 300초니까요. 5분 뒤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컴프 오토 세이브가 있습니다. 아이들 컴프에서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으면 5초 단위로 저장을 하고요. 포스트 컴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초 단위로 오토 세이브 파일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토 세이브 컴프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저장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가 저장이 되면요.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되면 거기랑 똑같은 경로에 여기 저장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예를 들어서, OS 10하고 윈도우즈하고 리눅스하고 똑같은 바탕화면이라도 그 베타화면을 가는 패스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패스 같은 경우를 만약에 윈도우즈에서는 여기가 데스크탑이라면은 OS 10에서 여기가 데스크탑이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게 바로 패스예요. 자, 패스라는 게 있고요. 근데 컬러 매니지먼트. 자, 컬러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누크의 컬러 매니지먼트를 따르고 있고요. 만약에 오픈 컬러 IO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은 소니 픽처스 이미지웍스의 애니메이션 오픈 컬러 IO 그리고 뭐 VFX 오픈 컬러 IO ACS 자 그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크 디포트. 자 제너럴 옵션에 가면은 이 제너럴 옵션이 바로 여기 프로젝트 옵션인데요. 여기 프로젝트 에디트 세팅에 나타나서 여기 프로젝트 만드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옵션인데 이 제너럴 옵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창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할 텐데 그때 디테일 있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싱 탭에 가시면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이렇게 나타나는 캐싱인데, 이 캐싱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로컬라이즈인데요. 자, 그래서 로컬라이즈를 보시면요, 여기 보면 로컬라이즈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로컬라이즈 파일이 어느 정도까지 로컬라이즈를 할 건지 묻게 됩니다. 로컬라이즈라는 것 자체가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약간의 규모가 있는 프로덕션에 가면은 그 메인 파일들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파일을 네트워크의 서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서버에서 강력한 네트워크 성능을 나는 그런 서버를 하나 두고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그 저희가 쓰는 게 1기가 bps 네트워크라면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10기가 bps 네트워크 같은 거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겠죠. 그렇게 사용을 해서 이렇게 거기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작업을 트래킹한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같이 트래킹도 같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매니지먼트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파일을 받고 작업을 하고 파일을 보내고 그런 식의 형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아무리 빠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성을 하더라도요, 여러 사람이 같이 그 한 네트워크에 물려서 같이 이렇게 파일이 왔다 갔다 전송이 되면은 그 네트워크는 병목 현상이 생겨서 굉장히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크게 네트워크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인 소스 파일이겠죠. 그래서 메인 소스 파일을 이렇게 로컬라이즈 해가지고 어디에 미리 하드디스크 같은 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누크의 템프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파일을 좀 아무래도 작업을 하는 파일이다 보니까 C 드라이브를 제외한, 그러니까 OS 드라이브를 제외한 그 좀 빠른 디스크에 저장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퍼포먼스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맥스 로컬라이저 보면은 그 용량을 얼마만큼 저장을 할 거냐, 그런 다음에 그 용량이 저장이 다 되면은 기존의 건 지우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아니면 이게 꽉 차면은 로컬라이즈가 안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맥스 로컬라이즈 파일을 저장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네트워크로 쓰는 사람들이 여기가 10기가가 아니라, 저는 네트워크 안 쓰거든요. 근데 10기가 아니면 100기가라든가 1000기가바이트 정도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컬라이즈에 관련되어 있는 약간의 옵션을 보면요, 이 클립이 있어요. 클립 보시면요, 클립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 로컬라이전 폴리시라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토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에서 그 걸려져, 여기 내장되어져 있는 하드디스크에서 사용하면은 로컬라이즈가 안 되는데, 여기서 올레이즈를 하면은 그런 파일들 가져도 로컬라이즈가 되고 얘가 캐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버 하게 되면은 로컬라이즈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토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파일들만 로컬라이즈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만약에 한번 올레이즈를 해보겠습니다. 올레이즈를 하면은 여기에 파란색이 쭉 되면서 캐시에 저장이 되죠. 이 파일이 쭉 지금 캐시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캐시에 저장되는 디렉토리는 아까 저희가 프리퍼런스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파일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맥스 여기까지 저장이 되는 겁니다. 로컬라이즈가 되는 파일들은 캐시에 바로 저장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를 약간 좀 응용을 하면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냐면요, 실제 이렇게 파일이 저장되어져 있는 공간이 이렇게 굉장히 좀 느린 하드디스크인데 용량이 굉장히 큰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SSD처럼 이렇게 그 굉장히 빠른 디스크가 있으면은 그 디스크에 로컬라이즈를 하게 되면은 그 디스크로 캐시 파일이 저장된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로컬라이즈에 관련되어 있는 그 로컬라이즈 많이 지우고 싶으시면요, 캐시 폴더에 가시면은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로컬라이즈에 대한 옵션들을 선택해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enable, disable, 그리고 세팅을 edit 세팅, 얼마만큼의 로컬라이즈를 가지고 있을 거냐, 그리고 가지고 있을 거냐 묻는 거고요. 현재 이렇게 사용이 됐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clear all unused 파일 하면요, 여긴 지금 얘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우면은 사용하지 않는 파일들을 지우게 됩니다. 지우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 옵션을 셋업할 수 있는데, 얘가 만약에 제가 불렸던 것을 제거하겠습니다. 딜리트 키 누르면 사라지죠.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에다 시퀀스에 사용되고 있다는 건데, 예스 누르면은 시퀀스가 오프라인이 됩니다. 얘를 지웠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얘를 다시 꺼내면요, 얘는 기존에 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왜 안 가져오죠? 자,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캐시에 저장이 된 상태로, 자, 여기 간간히 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기 활성화가 잘 안 되네요. 자, 이렇게 안 가져오면요, 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커맨드 I 눌러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포트 파일 한 다음에, 자, 누크 스튜디오 여기서 제가 가져오게 되면요, 이 파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형태로 나와야 정상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얘가 캐시가 지워졌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에디트 세팅 남아있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옵션을, 지금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옵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레이즈 하면은
다시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원래는 얘가 저장이 되어져 있어야지 맞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다시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만약에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요, 로컬라이제이션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클리어 언유즈 하면은 얘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게 지금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거죠. 클리어 언유즈 그래서 지웠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여기 지금 나타난 거예요. 기존의 게. 그래서 유지된 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게 돼서 사용을 하시면요, 느린 하드디스크와 빠른 하드디스크가 구분되어 있다거나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그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빠른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얘를 만약에 딜리트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가져오고 지우고 가져오게 되면 얘네들을 다시 여기 다시 이렇게 등록이 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등록이 되어져 있는데 얘가 만약에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언유즈 된 거 지워버리면요, 클리어 언유즈 파일 하면은 얘는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해당 파일 같은 경우는 커맨드 I, 자, 여기서는 캐시가 지금 없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올레이즈 되어져 있으니까 얘를 오토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로 변경되면은 로컬라이즈의 캐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컬라이즈로 컨트롤 하실 수 있고요. 그 밑에 캐시 옵션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디스크 캐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디스크 캐시 같은 경우도요,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 같은 거를 이렇게 레이드 시스템으로 꾸민 다음에, 안정적으로 레이드 시스템 꾸민 다음에 거기에 저장하는 게 효율적으로 저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누크의 디스크 캐시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여기 그 안정적인 디스크, OS를 제외한 안정적인 디스크하고 빠른 디스크 넣는 게 시스템 성능을 약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나머지 캐시들은 뭐 기본적으로 누크에 사용하는 그번 캐시들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메모리 캐싱 보시면요, 플레이백 캐시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백 캐시 사이즈가 이게 %예요. %인데요. 그 누크 스튜디오가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한 다음에 플레이를 하면요, 여기에 녹색이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에 지금 램에 의해서 캐시가 저장된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포워드 방향으로 이렇게 캐시가 계속 저장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저장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게 시스템 램에 몇 %까지 사용을 하는지를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70%를 사용하라고 해놨는데 그 기본 옵션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램의 가용 용량에 따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너무 많이 사용을 해버리면요, 기존에 누크나 다른 프로그램에 가게 되면 이게 전환이 되지 않을 때는 얘가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컴프 캐시 사이즈는 누크가 컴프 캐시로 사용하는 사이즈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컴프 캐시 사이즈가 50이면은 예를 들어서 32GB 의 램을 가지고 있으면은 걔가 16GB의 램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컴프를 이렇게 가지고 컨트롤 한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컴프 플레이백 캐시 사이즈, 그리고 페인트 캐시 사이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인 백그라운드, 요게 누크 스튜디오에서는 약간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요, 가장 처음에는 퓨즈 타임라인 뷰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옵션이 체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이 체크가 되어져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제가 만약에 제일 마지막 클립을 딱 클릭하면 제일 마지막 클립에서부터 캐시가 쭉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죠. 이때 제가 만약에 다른 누크 외에 다른 창을 열게 되면요, 여기 보면은 원래 다른 창을 열면은 그 퓨즈가 되어 있으면은 여기가 램이 올라가는 게 퓨즈가 딱 걸려요. 퓨즈가 딱 걸리는 상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누크 스튜디오를 열면은 얘가 다시 정상적으로 램에 의해서 이렇게 쭉 캐싱이 되어 올라가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퓨즈를 체크하게 되면요, 퓨즈를 체크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정지가 되는 거고, 퓨즈를 체크해 풀면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누크 스튜디오가 하이드가 되더라도 계속 캐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은 정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누르면은, 만약에 다른 프로그램을 딱 누르면은 여기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얘가 정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로 되어져 있고요. 자, 이 상태로 정지를 하시면요, 또 어떤 옵션을 만나실 수 있냐면은, 정지를 하게 되면 클리어 타임라인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캐시에 저장이 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 딱 열잖아요. 그러면 얘가 캐시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클릭하고
다시 오면요. 제가 만약에 다른 프로그램 전환을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얘가 캐시가 이렇게 다 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다 사라지게 돼서 원하시는 형태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캐시가 사라지게 되면은 퍼포먼스가 나중에 캐시에서 좀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느려지게 돼서 기본적으로 클리어는 켜져 있지 않습니다. 밑에 똑같은 옵션 두 개가 있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누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스튜디오의 캐시고요. 뷰어 창에 가시면요, 누크의 컴프 캐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옵션 같은 경우는 누크의 컴프 캐시에 관련되어 있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누크의 컴프 캐시는 기본적으로 별로 이렇게 길지 않게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 퓨즈한다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좀 유지해서, 그리고 얘는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쪽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캐시 쪽은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고요. 하드웨어에 가시면은 만약에 레드 파일에 레드 로켓이 있으면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Enable Multi GPU 같은 경우는요, 얘는 그 어떤 경우냐면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최신형 맥 프로 2013 버전의 흔히들 검은색 휴지통이라고,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검은색 맥 프로 같은 경우에만 현재 지원을 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멀티 GPU로 관련된 옵션들이 지원을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링크 옵션 같은 경우는 그 누크 8 버전부터 지원을 하게 된 스크립트 언어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GPU 스크립트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쿠다하고 굉장히 CUDI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그 GUGPU라 그러나요? 그 GPU로 관련되어 있는 프로세싱을 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쪽 언어에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블링크 옵션이고요. 그리고 스레드하고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어떠한 시퀀스를 얼마만큼의 CPU를 사용해서 이렇게 열지를 컨트롤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에 되는 게 바로 렌더링 옵션이에요. 렌더링 옵션이 있는데, 그 히어로가, 누크 스튜디오가 렌더링 할 때 리미트 렌더 하게 되면은 그 UI가 왔다 갔다 렌더링 하면서 백그라운드로 렌더링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렌더링 하면서 UI를 왔다 갔다 할 때 좀 더 UI를 왔다 갔다 할 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노 렌더 리미트 하게 되면은 렌더링은 빠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UI를 왔다 갔다 할 때 살짝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버전에서는요, 그 누크 스튜디오의 전신 버전이 히어로가 생각할 수 있는데, 히어로의 과거 버전에서는 리미트 렌더 하면 렌더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노 렌더 리미트 하게 되면은 여기 메뉴를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느려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얘네들이 옵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좋아져서 리미트 렌더에도 렌더 속도가 적당히 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렌더 리미트 하시게 되면요, 얼마만큼의 CPU를 쓰고 얼마만큼의 램을 써서 렌더링을 할 때 그것들을 사용하겠다는 옵션들이 있고요. 그 옵션들을 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렌더 같은 경우는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오버뷰 할 때 미리 한번 설명을 해드릴 때요, 버전이라든가 컴프를 해서 렌더링 하는 게 보였는데요. Don't auto start background 렌더 하시게 되면 렌더링이 자동으로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렌더링 하는 거고요. 스타트 백그라운드 렌더 하게 되면은 컴프, 여기 누크 스튜디오에서 누크에서 컴프 파일을 저장을 하면요, 자동으로 렌더링이 쫙 걸립니다. 그런 개념이고, 스타트 백그라운드 렌더 여기 밑에 옵션 하게 되면요, 얘가 기본적으로 렌더링이 걸린 다음에 버전을 이렇게 바꿔요. Alt Shift에서 버전을 바꾸면요, 그때 버전을 바뀌는 것도 얘는 버전 체인지가 되더라도 렌더링을 바로 렌더링 하라는 옵션이 바로 가장 밑에 있는 세 번째 옵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렌더에 관련된 옵션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자, 도큐멘테이션은 뭐 굳이 그게 볼 필요가 없고, 파일 핸들링에 보시면요, 레드 클릭 같은 경우는 R3D 레드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풀 프리미엄으로 기본적으로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현장 온셋에서 만약에 빠르게 보시려면요, 풀 프리미엄 말고 이렇게 하프굿이나 이런 걸 보시면 훨씬 더 램도 조금 먹고요, 원활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대신 렌더링 걸 일이 있으면 풀 프리미엄으로 걸어야겠죠. 자,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누크하고 중복되는 옵션들은 설명을 해드리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트업에 관련된 옵션은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타임코드에 관련된 옵션은요, 레드 파일 같은 경우는요, 타임코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EC라고 해서
타임 코드 앱솔루트 TC 그리고 HTC가 있는데 그때 원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요. 디폴트 파일 프롬은요. 파일 안에 헤더에 얘는 지금 A씨나 EC 중에 어떤 걸 사용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디폴트로 가져온다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디폴트 옵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A씨를 쓸거나 EC를 써야 될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3D 컴펌에 관련되어 있는 옵션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나머지 컨트롤 패널에 있는 것들은 그전에 누크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뷰어에 보시면요. 뷰어, 시퀀스 뷰어에 관련된 건데 그 플레이 올 프레임 버퍼링을 해야지만 이렇게 밑에 버퍼링이 쭉 나오면서 잠시만요. 자, 전체 프레임이 계산하고 얘가 지금 버퍼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버퍼링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무래도 작업 퍼포먼스 쪽으로 유리하고요. 풀스크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지금 프라이머리 모니터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프라이머리 모니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제가 만약에 컨트롤 F 눌러서 풀스크린 하게 되면요. 현재 전체적인 모니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옵션 외에도요. ESC 자, 스페이스바 이렇게 눌렀습니다. 이 옵션 외에도 타임라인 레이아웃 메뉴에 가시면요. 모니터 아웃풋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 아웃풋 메뉴가 있는데 얘를 제가 플로팅으로 좀 약간 띄워볼게요. 자, 플로팅을 띄운 다음에 자, 이 메뉴를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플로팅 비디오가 이렇게 있으면 이 비디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비디오를 다른 타임라인, 다른 모니터에 이렇게 옮기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옮겨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때 자, 뷰어 룩업을 자, sRGB로 하셔야지만 플로팅도 자, sRGB로 하셔야지만 원활하게 자, 똑같은 뷰어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뷰어 상태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덱링크 같은 비디오 IO 카드가 걸려져 있다면요. 여기 덱링크 옵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 덱링크로 비디오 아웃풋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건 뭐 덱링크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비디오 아웃풋 하고요. 자, 옵션이 이렇게 있고요. 아, 비디오 아웃풋 옵션을 다시 꺼내서 지워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비디오 아웃풋에 관련되어 있는 옵션은 그 옵션에서 따로 컨트롤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도 똑같은 가이드라인 메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프레임 인크리먼탈 11로 되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Shift 키 누르고 좌우로 움직였을 때 12프레임씩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프레임 인크리먼탈이 11로 정해져 있어요. 이 옵션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나머지 옵션은요, 오디오에 관련되어 있는 옵션도 여기 보시면 여기 오디오에 관련되어 있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기 오디오가 있으면은 플레이하게 되면 오디오 같이 플레이가 출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볼륨에 관련된 거고요. 끄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딱 누르면 오디오가 꺼져요. 아무래도 누크 작업을 하다 보면은 오디오는 오디오 프로덕션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디오를 끄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는 오디오를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프리퍼런스에 관련되어 있는 옵션을 하나하나 알아봤는데요. 중점적으로 알아본 게 캐시,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오토세이브, 그리고 간단한 파일 핸들링에 관련되어 있는 옵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들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누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램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캐시를 저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들을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 맞춰서 잘 이렇게 컨트롤 해주시는 게 누크의 퍼포먼스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프리퍼런스를 잘 공부하시고 잘 적용하셔서 효율적인 누크 스튜디오를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